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친환경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이라는 것은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서 자연환경에 해를 주지 않고 자연의 순환체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환체계에 건축을 연계해서 자연 생태계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인간의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는 건축을 친환경 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친환경 건축은 다른 말로 녹색 건축, 그린 건축이 되죠. 생태 건축, 친환경 건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존의 건축들은 어떻게 되냐면 신선한 공기와 에너지, 석탄, 가스, 신선한 물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면 사람들이 소비하고 나면 이렇게 신선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배기가스가 되고 폐열이 되고 오수, 폐품, 쓰레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기존의 건축이라면 이 생태 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순환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내부에서 소비된 것이 나와서 쓰레기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나간 것들이 다시 또 순환이 돼서 가서 또 에너지원이 돼서 또 돌고 공기 에너지 물이 계속 도는 이런 순환 체계를 갖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태 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친환경 건축 재료를 살펴보면 이 친환경 건축 재료가 되려면 생태적으로 천연 재료여야 돼요. 그 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에 도움이 돼야 되고 실내 환경과 건강을 고려해야 됩니다. 생태적 천연 재료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어떤 거죠? 흙이죠. 흙, 진흙, 차드, 황토흙 같은 거 있죠. 벽돌, 목재 이런 것들이 천연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재료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이 건물을 구성하는데 이 재활용 및 재이용이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즉 친환경 소재는 생산 소비됐을 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적게 방출할 때 우리가 친환경 소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녹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녹화에는 벽면 녹화와 공경 녹화, 옥상 녹화가 있습니다. 덩쿨 식물을 갖다가 벽에다 심어서 벽의 온도를 상승하는 걸 억제할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실내 온도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경 녹화는 경관의 미적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옥상 녹화는 이 앞에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늘림으로써 옥상에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늘림으로써 녹지 면적을 확대시키죠. 그래서 인공적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중 너무 무거워서는 안 되고요. 방수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유 투심, 흙의 깊이, 배수, 식물 선택에 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만 녹화한 거, 옹벽 녹화, 옥상 녹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내 공간 보겠습니다. 자연채광이 잘 되게 해야 되고요. 실내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만들려면 자연 환기라든가 자연 채광 이런 게 잘 돼야 되고 압력차는 자연 환기가 잘 되게 하려면 0.2에서 0.5 m/s 이 정도일 때 가장 쾌적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내 조경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트리움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연 채광은 자연적으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자연 환기는 바람에 의해서 이 압력차에 의해서 환기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부창 공기가 유입되는 거 또는 이 상부창은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이게 가장 하부창이 나가고 하부창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상부로 나가게 할 때 가장 자연 환기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내 조경에는 실내에 식물이나 물, 돌 등 자연 요소를 도입하는 건데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내부 경관이 향상되죠. 아름다워지죠.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평온감을 줄 수 있어요. 실내 대기가 정화되고 온도 조절이 되고 습도 조절이 되죠. 아트리움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트리움 뭐죠? 건물 실내 중앙월등의 상부층까지 수직으로 관통해서 유리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아트리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트리움의 효과는 채광, 환기, 실내 미기후의 향상을 줍니다. 실내에 식물을 심을 때는 옥상에 심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줘야 돼요. 배수 고려해줘야 되고 유효 깊이, 이 투심, 깊이, 배수 이런 것도 잘 되고 거기에 적합한 식물이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줘야 됩니다.
자, 아트륨의 모습이에요. 햇빛이 쫙 들어서 밑에 식물 가꾸고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주고 우리가 채광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외부 공간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생물권 조성, 비오톱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비오톱이란 말은 작은 소규모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의 서식 공간으로서 수변형, 녹지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물 서식의 기본 단위다. 그래서 순환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친수 공간이라는 것은 생태 연못, 우리 학교도 생태 연못이 있죠. 이렇게 빗물의 정화, 전류, 침투 이런 생태적 기능과 지역 주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생울타리는 담장을 생울타리를 조성하는데요. 혹은 최소 60cm 이상으로 합니다. 사면 녹화는 이 비타면 또는 경사면에 녹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게 되겠죠. 방음벽도 그것이 하나입니다. 자연재료를 사용한 방음벽, 환경친화형 방음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이 소생물권 비오톱입니다. 이렇게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생태 연못을 볼 수 있죠. 이게 생울타리입니다. 생울타리에서 펜스로 생물의 이동 통로가 만들어지죠. 신재생에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1개분의 신재생에너지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1개분을 지정하고 있는데 8개분의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태양열과 태양광은 다릅니다. 태양광 발전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죠. 3개분의 신에너지 연료는 전지, 석탄, 액화가스와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의 주택으로는 태양광인데 이거 태양광 주택은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지로 만드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거기에 전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가지고 태양 전지로 만들어서 전기를 여기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서 전기를 보급하는 것이 바로 전기 변해서 보급하는 태양광이고 태양열은 태양열 설비인 지별기를 갖다 지붕이나 옥상 같은 데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따뜻해진 이렇게 지별기를 통해서 따뜻해진 온수를 갖다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풍력, 바람을 이용한 주택, 지열을 이용한 땅의 열을 이용하는데 지열은 우리가 얘기했죠. 지하 8m 깊이에서 약 9도씨 정도의 온도를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지열을 이런 에너지원들이 바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재생에너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태양광 에너지, 태양전지로 전기를 발생하는 거죠. 태양전지 전기를 발생하고요. 풍력에너지가 있고요. 바람을 일으켜서 회전운동을 이렇게 풍력에너지, 조력에너지 있죠. 바이오에너지, 지열, 땅속부터 이렇게 지열을 받아들여서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 한옥에 대해서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네요. 잘 넘어가지가 않죠.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친환경적으로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주는 거죠.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건축물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오염에 저감한 건축물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절차는 예비 인증과 그 다음에 본인증, 사후 인증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9개 분야라고 있어요. 토지 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급은 4개의 등급을 나누는데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우량 등급, 보통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옥 이렇게 기어와 한옥은 이렇게 기어에 여기 보면은 이 보트라는 게 있어요. 보트라는 게 있어서 한옥은 우리나라 양옥집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데 이 보트는 여름엔 열을 차단과 겨울엔 열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벽재도 흙이 들어갔어요. 흙이 들어갔고 그래서 흙이 이 습한 날씨에는 흡수하고요. 습기를. 그리고 건조할 때는 여기서 습기를 내뿜어줘요.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한지창이 참 멋스럽죠. 그리고 굴뚝은 어떻게 돼요? 아궁에서 불을 떼면은 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뚝이 만들어져서 뜨거워진 바닥에 공기를 천천히 해서 온도, 습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죠.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